안녕하세요. 버버나먹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7월 말부터 거래가 뜸해졌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김없이 이 지표가 이걸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확실히 꺾였다는 걸 체감적으로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출렁거렸던 집값 분위기가 쎄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 부동산 소식들 돌아가는 분위기도 세차게 내리던 소나기가 이젠 제법 좀 그치고 날이 다시 개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부동산 분위기는 가을로 접어들어가면서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바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부동산원 지표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가 확실히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오늘 매매가격지수 지표는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2주 연속 상승세가 계속해서 계단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7월 29일 기준으로 딱 7월 말을 반영하고 있는 지표가 되겠죠. 거래량이 중하순부터 확실하게 눈에 띌 정도로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표가 정확하게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0.3%에서 0.28%로 상승세가 꺾이는 지표가 거의 18주 만에 나온 포인트였는데 언론에서는 여전히 서울 집값은 상승세라는 말로 그냥 덮였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난주 분위기가 아주 의미 있는 지표라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8월 5일을 기준으로 나온 매매가격 지수 역시도 지난주 꺾여버린 상승세에서 재차 또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0.28에서 0.26으로 확실히 미친 듯이 들썩거리던 분위기가 연속적으로 깔아앉고 있다는 걸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수도권 역시도 서울에 영향을 받았네 뭐네 하면서 비슷하게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예상을 보기 좋게 비웃고 있는 건데 지난주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아마도 수도권은 급속도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게 될 겁니다. 나머지 지방도 보합세로 나왔는데요. 서울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뒤로 주춤하고 있다는 신호는 다음 주 지표에선 재차 지방과 수도권이 상승 분위기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듯한 지표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 커 보입니다. 부동산원에서도 매도 호가 오름세가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매수세가 일단 가격 태그가 바뀌니 조바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의 집값 상승세는 거래에서 비롯된 집값 상승이 아니라 호가에서 비롯된 집값 네 맘대로 불러라 라는 니나노 장세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주구장창 호가를 높여도 그걸 잡아줄 사람이 전달만 해도 쇄도하듯 몰려 나올 듯이 보였는데 막상 가격 태그가 싹 바뀌니까 그냥 분위기가 적나라하게 달라지는 거죠. 일명 호가불장, 호떡집에 불이 났다는 말이 딱 연상이 되듯이 그냥 실수요 위주의 매집 현상이 일부분에서 거래량을 뚫어버리니까 그대로 자기들이 지고 있었던 집값에 가격 수위를 달리해버리면서 그냥 완전 반등, 상승, 불장으로 내달리려 했던 불꽃놀이가 터졌었는데 이게 지금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수세가 일단 겁을 먹었다. 다주택자들이 뻗팅기면서 시장을 조율하던 그런 장세가 아니라서 자본이 딱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계산기 두드려서 가두리를 만들어야 하는 건데 변수라는 게 발생할 수 없는 장세죠. 진격의 작은 뭉텅이 들고 왕창 집을 사재 꼈던 이 다주택자들의 말달리기가 아니었다라는 것. 이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었는데 누가 지금처럼 서울 집값이 고점을 향해 달린다는 소식으로 도배된 장세에서 그것도 부동산 초짜라고 할 수 있는 생애 최초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고점에서 집을 물리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겁이 덜커덕 나는 거지. 그러니 전체 궤적이 서서히 상승세의 목이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온 세상 다 얻은 듯이 서울 불장을 예단했던 일들이 얼마나 한심스럽게 물거품으로 돌아갈 건지는 지금 움직이는 매매 가격 변동률만 쳐다봐도 답이
딱 나오는 판단인데 너무 자신감이 일취월장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스리슬쩍 상승세 대전환으로 가려 했던 게 그대로 지금 덜미를 잡히고 있는 건데, 기본 부동산에서 돌아다니는 자금들 거의 뭐 100% 대출 물고 들어온 절실한 매집 수요들이고, 조금이라도 집값이 꿈틀거리면 그대로 스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당연히 지금의 장세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지금 연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금융시장에서의 대위기 전환 국면은 개미로 대표되는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공포로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증시에서 탈출하는 것이 지능순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엄청난 변동성 앞에 서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이렇게 휘청거리는 미국 나스닥에서부터의 충격파가 니킥으로 한국 코스피를 가격하니까 계속해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역시도 코스피, 코스닥 1% 넘게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사흘째 2,500선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심각한 건 외국인과 기관 5일째 매도 행렬 랠리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뭐 개인이 죽어라 하고 저점에 주식을 쓸어 담으려 하지만 곧바로 한계를 드러내게 될 건 당연한 것 같은데, 부동산원의 오늘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표는 아주 의미 있는 터닝 포인트를 고스란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습니다. 이제 뭐 전통적인 자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두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타이밍인데, 이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미치도록 높은 주거 비용을 인생을 갈아 넣어가면서 진입할 이유도 없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전생애를 때려 넣어야 할 이유가 없는, 누구나 손쉽게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냥 한눈으로 봐도 정상적인 집값의 수위가 시장 대변화의 기점에서 문호를 대개방하게 될 겁니다. 이건 그냥 단편적인 한국 안에서의 부동산 자산 변화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금융 생태계가 한꺼번에 뒤바뀌게 되는, 철저하게 때려 맞는 일로 인해서 빚어지는 올드한 자산들의 나가리 현상들이 시전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고스란히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전형적인 이 경제 곡선 타고 움직이는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기존의 질서를 뒤엎는 방향으로 급박하게 자산 시장이 정리되고 재편이 될 겁니다. 특히 부채가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 부동산이 제일 큰 변화의 파고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결국 버티면 이긴다라는 말이 정말 희망 회로를 돌리게 만드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는 들어맞는 일이 허다하죠. 끝까지 호구되지 않기를 거부하는 냉정하고 이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쏠리지 않는다면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오픈하게 되는 기회의 문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급한 마음 들 것도 없고 쫓기듯 쏠릴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일단 거한 대출 일으키지 않고 현금 확보, 차근차근한 사람들이라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거고, 차분하게 대응할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 발표된 88 부동산 대책,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서울 수도권 42만 가구 공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집값이 들썩거리니까 이거 죄다 부족한 공급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의식을 했던 것 같죠. 웅장한 공급 계획이 나왔는데 늘상 뭐 이렇게 거대한 공급 파이가 결정이 되면 문제는 시간적인 텀을 얼마나 줄여서 들어가느냐가 관건인데, 6년간에 걸친 공급 파이프를 세팅, 호수를 늘려나가겠다는 플랜을 내놨습니다. 이게 문제는 지속성인데, 그동안에 뭐 엄청난 공급 계획이 나왔지만 제대로 실현이 되지 못한 게 정책의 연결성이 뭐 자꾸 끊어지면서 수정되거나 폐기가 돼서 거대한 공급 물량 자체가 그냥 마스터 플랜으로 그친 것이 못내 아쉬운 점이 많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속도를 조금 더 높이겠다는 건데, 그린벨트를 해제해버리면 주변 철거 작업 할 것도 없이 대지 조성 잘 해서 아파트 올리면 되는 거니까 입지나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올해 5만 가구 그리고 내년 3만 가구 총 8만 가구 공급이 될 수 있는 신규 택지를 조성을 한다는 내용도 내놨죠. 이렇게 되면 속도 면에서는 아주 빠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얼마나 뭐 관련 지자체와 국토부가 발빠른 딜을 해서 이걸 속도감 있게 진행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아무튼 지금 집값 오름세가 공급 부족에 있다는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한 플랜으로 보이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면
공급 물량 확보는 상당한 파이를 가질 수 있겠지만 현재 건설 경기 추이를 보자면 얼마나 건설사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느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원가 상승분이라는 원점 타격을 하고 있는 터라 안 되면 드러눕는 건설사 행태를 보면 공공택지지구에서 나오는 아파트들이 과연 어떤 가격대로 풀릴지도 의문이 드는 대목이고, 공급 물량 자체가 거대한 마스터 플랜 안에 그냥 묶이지 않으려면 도심 쪽에 가까운 그린벨트를 요지요지에서 풀어야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일 듯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시 지금 대출 추이가 한 달에 8조 가까이 주담대가 실행이 되다 보니까 부채 문제가 지금 금융시장과 잘못 맞물리면 시한폭탄이 될 수가 있으니 이번 88 대책에서도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이번에는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못을 박아놨습니다. 확실히 대출 폭증 현상은 하반기 가장 리스크가 큰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서 당국에선 가장 확실한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집값이 이렇게 들썩거린 이유가 스트레스 DSR 2단계 2개월 미룬 것이 결정타가 되었던 면도 없지 않아 있죠. 막차 타자라는 심리에 불이 붙은 겁니다. 강력하게 실행에 들어가야 할 시점은 맞는데 너무 기존의 대출 수요가 폭증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88 대책이 웅중한 공급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그린벨트 해제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어야 뭔가 제대로 된 공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자본시장이나 자산시장이나 금융과 부동산 공통적으로 아주 비상한 위기 상황임은 틀림없습니다. 기존 질서가 붕괴될 정도로 급속도로 금융환경이 바뀌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변화의 기점에서 또 다른 변곡점을 그리면서 연말로 가면서 엄청난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대책과는 별개로 시장이 만들어가는 부동산 환경, 극강의 분기점을 아주 갑작스럽게 만들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오후에 발표된 두 가지 지표, 부동산원 집값 지표, 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죠. 연말에 아주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게다가 88 부동산 대책 역시도 공급과 부채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는 해결책을 내놨는데, 공급 부분은 속도가 문제죠. 42만 호, 8만 호, 얼마나 현실적인 공급으로 창출이 되겠느냐는 재현 속도가 문제입니다. 게다가 부채 폭증을 막기 위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2달 먼저 시행했으면 대출 폭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많습니다. 아무튼 조심조심 한 발씩 움직일 때인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올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분 한복덕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